유닛 5번째 함축 의미추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의 밑줄친 내용은 비밀의 뼈입니다. 잃어버린 세계의 뭔가 세상이 상실됐고 그 세상 속에 비밀스러운 뼈가 있는 모양이죠. 보통 밑줄친 내용은 글의 주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주제를 찾는 마음으로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힌트가 주어진 빈칸 추론 문제라고 봐도 관계없겠고요. 즉 빈칸을 먼저 보듯 밑줄 친 부분을 먼저 보는 게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밑줄 친 게 글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앞뒤 연관된 문장을 보도록 하죠. 지구라는 그녀 자체는, 이 글은 아마도 지구라고 하는 걸 엄마처럼 여성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거대한 초록색 포유류와 같다는 얘기야. 콤마가 나오고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이겠지. 생명체로 가득 찬 건 말이지. 우리가 알다시피 포유류는 털로 가득 차 있는데 지구는 털이 아니라 생명체로 가득 차 있는 마치 초록색 거대한 포유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는 그 유명한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보이고 있죠. 즉 종종 오직 어떤 때에만 접속사 when 나왔고요. 주어는 우리의 산업입니다. 이때는 운전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몬다는 준사역 동사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뒤에 사람 나오고 미래지향적 to 부정사 나오는 게 되겠죠. 즉 인간의 산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을 내모는 거야. 하고 들어가라고 말이야. 어디로? 그렇지, 이때 말한 그녀의 살갗이라고 하는 건 지구의 표면을 말하겠지. 오직 그럴 때만까지가 강조된 거고요. 그렇게 지구를 파고 들어갈 때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뒤는 접속사 대시 생략됐고요. 새로운 문장이 시작됩니다. 바로 앞에 봤던 비밀스러운 뼈, 즉 숨겨져 있던 뼈들. 이때 말한 잃어버린 세계는 과거를 말하겠지. 그 뼈들이 있다는 거야. 바로 거기 안에 말이지. 이때 말한 거기 아니라고 하는 건 바로 지구의 살결 속, 즉 땅속을 말하겠지. 그러니까 콤마가 나오고 나서 피부 아래쪽이라고 부연 설명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럼 안 봐도 알겠지. 이때 말한 피부라고 하는 건 지구 표면을 말하는 거고, 잃어버린 세계는 과거를 말하는 게 되겠고, 거기에 묻혀있는 비밀의 뼈는 바로 화석이 되겠지. 즉 인간이 산업 활동하면서 땅을 캐낼 때만 묻혀져 있던 비밀의 뼈, 즉 화석이 발견된다는 말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만약에 그런 발굴 작업 자체가 없다면 말이지, 우리 인간들은 알게 될 건데 뒤쪽에 부정어 있으니까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할 거란 얘기야. 뭐에 대해서? 그렇지, 이때 말한 그녀라고 하는 건 바로 지구를 말하는 거고, 달리 말하면 우리 인간들의 역사에 대해서 모를 거란 얘기지. 자, 지금까지 글의 후반부밖에 보지 않았지만 우린 이 글의 주제를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산업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땅속에 숨겨져 있던 화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즉 밑줄 친 내용은 과거에 잊혀졌던 화석을 말합니다. 연관된 정답 찾아보자면 바로 보이겠죠? 정답 바로 2번인 거 알 수 있습니다. 풍부한 정보, 뭐에 관한? 과거의 생명체들과 그 생명체가 살았던 생태계에 대해서 말이지. 즉 이게 바로 화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되겠지. 정답 2번인 거 간단히 알 수 있고요. 우린 공부 차원의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for those라고 하는 건 후 이하인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진가를 인정하는 사람들. 뒤쪽에 부정 접두사 on이 있으니까 전혀 훼손되지 않은 자연, 즉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주어는 바로 채석장들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어떤 장소가? 바로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라는 거야. 당연한 말이겠죠. 채석장이라고 하는 건 훼손된 자연이니까 앞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아름다운 장소 아니겠죠. 바로 그런 채석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흉터란 얘기야. 어디에 있는? 풍경에 있는. 컴마 뒤에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이겠죠. 겉보기에는 어떤 것처럼, 뒤쪽에 있는 at as with라고 하는 건 상충하는 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자연적인 세상과는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늘 그렇듯 겉보기란 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말은 역접의 의미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 지금 나와 있는 흉터라든가 자연세계와 상충한다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는 걸 말하겠지. 또한 수능이 좋아하는 전개 구조, 즉 이런 사람들한테 채석장 안 좋은 것이지만 우리 시작했으면 뒤에는 뭐가 나와? 채석장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반전이 나오겠죠. 항상 통념 제시하고 통념에 대한 반박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문장은 가짜 주어 it과 진짜 주어 to 부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뭐가 어려운 거 봐야겠죠? 받아들인다는 게 어려운 거야. 이것을 말이지. 이때 말한 이것이라고 하는 게 아마 채석장의 발굴 현장, 즉 풍경에 나 있는 흉터 같은 걸 말하겠지. 뒤쪽에 접속사 as부터 문장 끝까지 가르치면 주어인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말이야. 알겠지만 what는 지각동사니까 목적으로 기계팔이 나옵니다. 무엇에? 바로 땅을 파는 기계, 즉 굴착기의 기계팔이 목적어고요. 목적격 보호 ing겠죠. 즉 암벽 얼굴 속으로 기계팔이 파고 드는 겁니다.
문장 끝난 거 아니고 뒤에 분사구문 이어지겠지. 즉 파괴하면서. 이때 말한 그거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나왔던 암석의 얼굴, 즉 암석 표면을 말하겠지. 마치 뭐처럼 파괴하는가 봤더니 한 아이처럼 말이야. 철딱선이 없는 모래성 위를 짓밟고 있는 마찬가지 분사 형태가 아이를 꾸며주고 있는 게 되겠지. 이때 말한 모래성이라고 하는 게 순수한 자연을 말하겠지. 즉 그걸 파괴하는 아이처럼 그런 굴착기의 팔이 순수한 자연인 암석의 표면을 파고드는 걸 바라볼 때 말이야. 이런 걸 받아들이는 건 어려울 거란 얘기야. 지금까지 채석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었죠. 항상 그렇듯 but 역접 중요합니다. 역접 이후로 논조가 바뀌겠죠. 조금 올려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트, 즉 파괴의 사이트라고 하는 것들은 말이야. 달리 말하면 채석장을 말하겠죠. 입니다. 또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바로 건설의 원천이기도 하죠. 뒤쪽에 그 유명한 not only but also가 이어지고 있죠. 물론 also는 빠져 있습니다. 두 개 다 전치사 of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채석장이 건설의 현장일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지식의 현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말한 지식이라고 하는 게 과거 역사에 대한 지식을 말하겠지. 뒤에 보니까 화석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말이야. 우리는 필요하다는 얘기지. 당연히 노출이 필요합니다. 화석을 품고 있는 바위가 노출돼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뒤쪽에 and 이어지고 그러한 얼굴들, 다른 말로 하면 화석을 품고 있는 암석이 노출된다는 것이 사실 어떻다는 얘기야? 놀라울 만큼 드물다는 얘기지. 솔직히 말해보자. 화석을 품고 있는 바위가 땅속 깊숙이 묻혀있으면 노출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그런데 채석장의 굴착기가 땅을 파다 보면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의 where부터 해서 뒤쪽에 주어 동사 앞까지 바로 쳐보면 이때 접속사 where는 뭐뭐 하는 경우엔 뭐뭐 하는 곳에서 정도로 보면 됩니다. 올바른 퇴적 암이 말이야. 강조에 두가 있으니까 정말 나오는 거죠. 어디까지? 표면까지. 이때 말한 올바른이란 말이 뭐겠어? 그렇지. 퇴적암이 화석을 품고 있다는 말이겠지. 그런 게 강조정법으로 정말 표면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주어인 그 퇴적암들은 말이야. 수동태로 대부분은 코팅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속에서? 아주 두꺼운 나뭇잎층으로 말이지. 자, 이때 말한 두꺼운 나뭇잎층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과거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겠지. 따라서 뒤는 했던 내용들이죠. 주어인 지구 그 자체가 말이야. 거대한 초록색 포유류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말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수많은 초록색 잎의 층들로 덮여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그건 오직 이럴 때란 얘기야. 강조문이라고 했죠. 이제 알겠죠? 우리의 산업이라고 하는 거 바로 채석장을 말하겠지. 그게 땅을 파서 지구의 살갗 속을 들여다보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잃어버린 과거 세계에 숨겨진 뼈들을 찾게 된다는 얘기지. 만약 그러한 채굴 과정이 없다면 우린 화석 발견도 못하고 지구나 우리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란 얘기야. 자, 본문 이해됐길 바라고요. 우린 첫 번째 보기부터 왜 오답인가 짧게 보겠습니다. 진실, 뒤에 숨어있는, 오래된 논란 뒤에 숨어있는 바로 채석장에 대해서 채석장에 관한 오래된 논란 그런 것도 언급이 없었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 또한 언급이 없었죠. 무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숨겨진 가치, 화석 연료. 지금은 화석을 찾는 거지 화석 연료를 찾는 게 아닙니다.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있으니까 그 연료라고 하는 게 더 과거엔 해를 끼쳤다는 얘기야. 어디에? 바로 환경에다가. 무관한 내용이었고요. 3번 탈락. 네 번째 보면 환경 발자국. 뒤에 PP가 있으니까 약이 되어진 거겠죠. 뭐에 의해서? 산업 발달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 발자국이란 얘기인데 핵심 키워드인 화석이나 과거 역사의 정보가 빠져있기 때문에 안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주제, 즉 지질학 연구의 주제야. 뒤쪽에 대시 꾸며주겠죠. 그 주제는 현재 완료로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학술적 지질을 잃어버린 지질학적 연구 주제, 전혀 관계없는 말이겠죠. 5번 탈락하고요.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보겠습니다. 채석장은 자연을 훼손하는 장소로 보이지만 사실상은 화석 발굴을 통해서 지구와 우리 역사 이해에 중요한 원천이라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충분히 이해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넘어왔고요. 밑줄 친 부분은 바로 셜록 홈즈 모델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전치사 at부터 뒤쪽에 콤마까지 묶어보자면 비교적 초기의 시기, 뭐에? 학습이 지난 다음에 말이야. 괄호친 다음에 말하자면 말이지. 학습 끝난 다음에 몇 분이 지나거나 또는 몇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며칠 정도 말이지. 지금 말한 시간들이 비교적 짧은 시기란 얘기입니다. 학습이 끝난 다음에 말이죠. 그렇다면 회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기억을 끄집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허락해준다는 거야. 알겠지만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사람 나오고 미래지향적 투 부정사 나온다 기억하셔야겠죠.
즉 우리한테 재생하도록 허락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꽤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말이지. 뭐에 대한? 하나의 주어진 기억이라고 하는 건 특정 기억을 말하겠지. 즉 뭔가를 하나 기억했어. 공부했다는 거야. 아마도 학습했겠지. 그러면 공부한 다음에 몇 분 지나거나 좀 길게는 몇 시간 아니면 며칠까지만이라도 말이야. 그런 공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으로 재생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러한 것이 아마도 수동태로 비유될 수 있다는 거지. 뭘로? 바로 도서관 모델로 말이야. 자, 우린 감 잡아야겠죠? 모델 보자마자 앞에 모델 기억나야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앞에 셜록 홈즈 모델이었던 걸 반해 지금은 도서관 모델이란 말이야. 그렇지, 학습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꺼내 읽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셜록 홈즈라고 하는 건 탐정이니까 추론, 추리 등을 통해서 뭔가를 맞춰 나가겠지. 늘 그렇듯 뒤에 역접 중요하고요. as부터 콤마까지 묶고 온다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주어인 우리들은 바뀐다는 거야. 뭐로? 어떤 스타일로? 그 스타일은 더욱더 연상시키는 스타일이란 얘기지. 바로 셜록 홈즈 모델을 말이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란 의미입니다. 앞쪽에 도서관 모델의 특징은 뭐였어요? 그렇죠. 공부한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걸 뜻하겠지. 하지만 지금 셜록 홈즈 모델은 뭐야? 그로부터 시간이 더 많이 지난 거니까 일단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도서관 모델에서 셜록 홈즈 모델로 바뀐다는 걸 말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기억이 희미해지니까 그러한 희미한 기억들을 리마인드, 다시 일깨우는 탐정 같은 추리나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지. 자, 다음 문장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셜록 홈즈 모델로 바뀌는 이유는 말이야. 바로 that 이하가 되는 거겠지. 우린 that 이하를 통해 정답이 그걸 찾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문장이에요.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건 부사입니다. 가차 없이란 의미가 되겠고 이어진다는 거야. 뒤에 보니까 동명사리 약화가 나왔죠. 이미 지나갔던 사건들도 약화되고 사실들도 약화되는 겁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로 앞에 나왔던 사건이라든가 이 사실들이 말이야. 과거에는 한때 명백하고도 또한 가득 차 있었다는 거겠지. 구체적인 것들을 말이야. 감 잡았겠지만 이때 한때 명백하고 구체적인 거라고 하는 건 바로 도서관 모델이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구체적인 것들이 어떻게 돼? 그렇지, 약화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 셜록 홈즈처럼 추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다음 문장 계속 보도록 하죠. 전치사 in부터 뒤에 콤마까지 다시 한번 묶어본다면 어떤 시도 속에서 늘 말하지만 시도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뒤에 투부정사 꾸민다고 했지. 즉 채워 넣으려는 시도야. 사라진 공백을 말이지. 자, 이미 알겠지만 사라진 공백이란 말은 뭐야? 즉 희미해진 기억들, 뭔가 구멍이 숭숭 나듯이 빠진 게 있겠지? 인간의 두뇌는 그런 걸 채워 넣으려고 한단 말이죠, 본능적으로. 자, 그런 상황에 두뇌라고 하는 건 수동태로 강요를 받는다는 겁니다. 의존하라고. 부분적 파편이라든가 추론, 그러니까 탐정 같은 거겠지? 명백한 추측, 마찬가지야, 탐정하는 거지. 병렬의 마지막 엔드 나오고 종종 가장 불안하게도 말이야, 다른 기억들에 의존한다는 얘기야. 뒤에는 빙이 생략된 분사 구문으로 그런 다른 기억들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연관되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실제 사건과는 연관된 게 없는 거지. 자, 이쯤 되면 거의 허구 아닙니까? 그나마 일부의 파편 같은 기억들은 사실일 수 있겠죠. 그런 사실들로 추론도 한번 해보고요. 그런 추론을 바탕으로 명백한 추측도 할 수 있겠지. 다음에 최상급 나왔잖아. 가장 불안한 건 뭐라고? 그렇지, 실제 사건과 연관도 없는 아예 생뚱맞은 다른 기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간의 경과가 무섭다는 거야. 우리 기억을 왜곡 또는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다음 문장 보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입니다. 사실상 재구성하는 거란 얘기야. 본질적으로 말이지. 그렇지, 부분적인 기억의 파편들을 말이야 어쨌든 모아서 재구성하는 거겠죠. 뒤에 컴마가 나오고 나서 이건 무엇과 많이 닮아 있다는 거야. 바로 한 명의 탐정과 닮아 있겠지. 그 탐정은 뭘 가지고 있냐면 믿을 수 없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자, 감 잡아야겠죠? 믿을 수 없는 상상력이 뭐야? 그렇지, 완전한 허구고요. 앞에 언급됐던 실제 사건과 무관한 기억, 이걸 받는 게 바로 믿을 수 없는 상상력의 의미가 되겠지. 그런 상상력으로 사건을 추론하는 게 바로 탐정이 되는 거고, 이 탐정이 앞에 언급된 바로 셜록 홈즈가 되는 거겠지. 자, 정답이 그거는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장 보도록 하죠. 이것은 있습니다. 모두 다 어디 안에 있는데 뒤에 보니까 서비스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야? 다른 말로 전치사 뒤에 나온 이 명사, 즉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그 명사, 거기에 봉사하고 있다는 말이 뭐야? 그렇지, 다른 말로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이겠지.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일관된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서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시도와 욕구가 되겠죠.
자, 문장 끝난 거 아니고 콤마 뒤에 위치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서 바로 앞문장 전체를 받겠죠. 다시 한번 콤마 넣으면 삽입이니까 일단 빼고, 이 위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두뇌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야. 다른 말로 두뇌라고 하는 건 일관된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지. 자, 이제 삽입 형태 콤마 본다면 앞쪽엔 현실이란 명사 나왔고 뒤에는 not withstanding 있잖아. 이건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삽입구가 되겠지. not withstanding 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온 명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게 뭐야?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을 무시하고 일관된 이야기를 만든다. 즉, 믿을 수 없는 상상력으로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기억들을 추론해내는 것이 바로 탐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같은 말이겠죠. 시간 지나면 기억은 약해지니까 말이야. 우리 인간 두뇌의 많은 회상 시스템들은 말이야, 보인다고 겪고 있는 것처럼 바로 점진적인 변화겠지. 자, 일단 변화가 나왔으니까 어디에서부터의 from과 어디로의 to가 연결되는 거지. 즉, 앞쪽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생들. 그렇지, 이게 바로 앞에 나왔던 도서관 모델이 되겠지. 책에 담긴 내용은 바뀌지 않으니까 구체적이고 상세한 디테일이 살아있겠죠. 다만 이게 시간 지남에 따라 이렇게 더 일반화되고 추상적인 회상, 즉 기억이 되는 건데, 더 일반화된다는 말이 뭐야? 그렇지, 구체적 그리고 상세한 게 사라지는 거지. 따라서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바로 이게 뒤에 언급됐던 셜록 홈즈의 모델이 되는 거지. 따라서 밑줄 친 셜록 홈즈의 모델이 가리키는 걸 찾아본다면 정답 당연히 5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합한다는 거잖아. 바로 파편화된 기억의 조각들을 말이야. 왜?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때 말한 잘 조직화된 이야기라고 하는 게 앞에 언급된 일관된 이야기를 말하겠지. 본문 핵심 키워드 다 포함되어 있죠. 파편화된 조각들을 당연히 결합해서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만드는 게 바로 셜록 홈즈의 역할이니까 말이지. 나머지 오답이니까 빠르게 보십니다. 첫 번째는 상상하는 겁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즉 누군가가 가정법 과거 개념이겠죠.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 실제 사건의 말이지. 이렇듯 실제 사건에 누군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상상, 그런 건 1도 언급된 게 없었지. 두 번째는 물어본다는 거야. 간접 의문문 네모치면 수동태로 여겨지는 거지 적절하다고. 어디에서? 바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거를 한번 의문 품어보는 거야. 이런 것도 언급된 게 없었겠죠. 세 번째는 분석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특징을 말이야. 무엇에? 일반적 진술의 말이야. 다시 말합니다. 분석과 설명이 아니라 기억의 파편을 모아서 함께 추론해 나가는 거겠죠? 관계없는 거고요. 네 번째는 보통 breakdown이라고 해서 뭔가를 쪼개는 거겠지? 즉 목적어인 집단 기억이라고 하는 걸 서로 다른 세트의 별개의 사실로 쪼갠다. 본문은 정반대겠지. 오히려 쪼개진 파편의 기억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모으는 게 되겠지. 그러니 조각난 기억의 조각들을 함께 모아서 말이야,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5번인 거 알겠고요. 우린 이 글의 한 문장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문제는 시간이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억은 애초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생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마치 셜록 홈즈처럼 추론과 재구성에 의존하는 일반적 회상으로 바뀐다는 게 이 글의 핵심이었습니다. 앞에 나왔던 구체적 상세한 재생이 바로 도서관 모델이었고요. 아래쪽에 있는 추론과 재구성에 의존하는 게 바로 셜록 홈즈, 즉 탐정 모델이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설명이 도움이 좀 됐기를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 넘어왔고요. 밑줄 친 내용 보니까 뭐가 있다는 겁니다. 뒤에 부정어 no가 있으니까 사실 없다는 거죠. 그 유명한 such A as B가 나오고 있지. 즉 공짜 점심 같은 그런 건 없다는 거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점심을 먹었으면 비용을 내야 된다는 얘기지. 세상의 모든 건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 대가를 치르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자, 밑줄이 있는 문장을 찾아보니까 이 글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걸 보입니다. 밑줄이 있는 문장을 마치 힌트가 있는 빈칸 추론으로 보라고 했죠. 또한 밑줄이 있는 문장이라고 하는 건 본문의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가 뭔지 그걸 찾으면 되겠죠. 자, 일단 밑줄이 포함된 문장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밑줄 포함된 내용의 주어를 보면 위대한 경제학자 이 사람이 말이야, 유명하게 요약한 말이 있나 봐. 모든 경제 이론을 말이야. 그것도 단 하나의 어구로 말이지. 그게 이 말이야. 없다는 거겠지? 그런 건 없어. 공짜 점심 같은 건. 즉 네가 밥 먹었으면 돈을 내란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런 말한 게 바로 위대한 경제학자니까 우린 경제에 관련돼서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 앞쪽에 부정어 예시 있고요. 조금 더 위에는 for부터 해서 뭐뭐 동안, 즉 150년 동안이란 말이 있어. 정답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즉 지난 150년 동안 말이야, 주어는 산업 문명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으로 계속 식사를 해오고 있다는 거겠지. 뭐를 기반으로? 에너지를 기반으로. 근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저장된 거야? 그렇지, 바로 화석 연료 속에 저장되어진 에너지란 의미를 뜻하죠. 뒤에 접속사 and로 이어지고 나서 아마도 그 식사의 청구서가 현재 완료로 이제 만기됐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해 식사비를 낼 때 됐다는 얘기야. 자, 내용상 은유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산업 문명이라고 하는 게 화석 연료에 저장된 에너지를 통해서 엄청난 발전 이뤄낸 거를 맛있게 식사해 오고 있다는 걸로 지금 은유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사용했던 화석 연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가 왔다는 거겠지. 문제는 역접 그러나입니다. 지불할 때가 되었지만 우리는 현재 완료로 앉아 있다는 거야. 그저 식탁 주변에 말이지. 뒤에 ing 분사구문이니까 뭔가를 부정하면서 말이야. 접속사 that 뒤에 새로운 문장 나오겠지. 즉 앞에 나왔던 그 청구서가 사실 우리가 낼 청구서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지. 접속사 and 이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분사구문이 병렬로 이어집니다. 즉 이번엔 의심하면서 말이야. 신뢰성을 그 남자의 뒤쪽에 그 남자 누군가 꾸며주고 있겠지. 아, 그 남자가 바로 전달한 사람이야. 바로 그 청구서를. 즉 청구서 가져온 사람을 의심하는 거겠지. 쉽게 말하자 화석 연료 쓴 대가, 비용 지불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경제학자가 말한 거야. 모든 경제이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공짜 점심 같은 거 없다. 네가 화석 연료 썼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지불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 우린 주제 알았으니까 정답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정답은 바로 4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주어인 인간들은 have to는 must니까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환경적 비용을 뭐에 대한? 그렇지, 화석 연료 사용의 결과인 지구온난화를 뜻하겠지. 맛있게 화석 연료를 잘 사용했으니까 그 결과로 만들어진 지구온난화,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얘기야. 물론 환경적 비용을 말하겠지. 정답 4번이 갈 수 있겠고요. 우린 공부 차원의 첫 번째 문장부터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상상해봐. 거대한 대규모 연회를 말이지. 여기에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그 연회에 오는 거죠. 식사하기 위해서. 그 수억 명의 사람들은 먹고 마십니다. 어디까지? 그들의 마음이 만족할 때까지. 다른 말로 마음껏 먹고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알겠지만 여기 있는 수억 명의 사람들은 바로 지구상에 있는 우리 인간 전체를 말하겠죠. 그리고 마음껏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건 화석 연료를 막 쓴다는 거 말하는 거야. 자, 그렇게 마음껏 화석 연료를 쓰고 있다가 드디어 어느 날 말이지 갑자기 한 남자가 도착을 합니다. 뒤에 컴마 나오고 ing 분사구문이겠지. 착용한 채로 하얀 색깔 연회복 자켓을 말이야. 그리고 그 남자가 말합니다. 자기가 현재 진행으로 청구서를 들고 있다고 말이야. 뒤에 보니까 낫이 있지 않습니까? 즉 놀랄 것도 없이란 말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 수억 명의 식사하는 사람들이 뭐에 빠진다고? 그렇죠. 충격에 빠지는 거죠. 왜? 지금까지는 마음껏 공짜인 줄 알고 먹고 마셨는데 말이야. 갑자기 청구서를 들이미네? 그러자 그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시작합니다. 아마도 부인하기 시작하겠죠? that 이하를 부정하는 거야. 이거 즉 그 청구서가 그들의 청구서라는 걸 부인하는 거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부인합니다. that 이하란 사실을 말이겠죠. 심지어 청구서가 있다는 사실조차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또 부인하겠지. that 이하란 사실을 말이야. 이번엔 자기네가 참여했다는 사실조차 바로 그 식사에 말이야. 실컷 잘 먹어놓고선 그런 걸 먹었다는 사실 자체도 아예 부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보자. 다 그 청구서를 무시하는 거죠. 생떼 쓰는 겁니다. 자, 이때 한 명의 식사하는 사람이 뭔가를 말합니다. 바로 that 이하의 내용을 말이야. 그 남자, 즉 청구서 가져온 사람이 is not, 즉 뭐가 아니라는 얘기야. 정말로 웨이터가 아니라는 거지. 그 유명한 not a 법비 형태겠지. 즉 웨이터가 아니라 그저 오직 애쓰는 중이라고. 관심을 끌려고 말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면 말이지. 앞쪽에 나온 to 부정사의 병렬이겠지. 이번엔 돈을 모으려고 말이야. 왜 돈을 모은다고? 그렇지. 자기 자신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 지금까지 나온 게 뭡니까? 우리 전 세계 인구들이 어쨌든 화석 연료 썼다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생떼 쓰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말이야. 그 그룹, 즉 전 세계인들은 뭔가를 결론 맺습니다. 바로 that 이하의 내용을 결론 맺는 거죠. 접속사 if부터 뒤쪽에 있는 컴마를 묶어본다면 만약 전 세계 인구들이 그저 가볍게 무시한다면 그 웨이터를 말이야. 다른 말로 청구서 가져온 사람 무시하면 그 사람이 못 이긴 척 그냥 사라질 거라고 말이죠. 자, 좀 올려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입니다. 어떤 지점인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야. 오늘날. 뭐에 대해서? 그렇지.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환경적 영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이야. 그렇지. 뒤엔 봤던 내용입니다. 화석 연료 사용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구온난화와 그 지구온난화의 환경적 영향,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이야. 현재 우리 지구인들이 취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바로 이런 거란 얘기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제는 명백하고요. 다시 한번 정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4번이 확실하죠. 즉 우리 인간들은 지불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바로 환경적 비용을 말이지. 왜? 세상에 공짜 점심 없으니까 지구온난화 책임지란 얘기야. 나머지 오답인가 빠르게 오겠습니다. 1번 보면 인간들은 조사하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간접 의문문 네모치면 뭐가 진짜로 야기시켰는지 에너지 위기를 야기시킨 걸 찾는 게 본문의 주제는 아니겠죠. 두 번째, 각각의 사람들은 당위성이 슈드니까 개별적으로 일하는 게 옳다는 얘기야. 자기가 맡은 프로젝트에서 전혀 엉뚱한 얘기고요. 세 번째 보면 환경적 영향이 수동태로 측정될 수 있다는 거야. 진보된 기술에 의해서. 환경적 영향 측정 얘기 아니고요. 다섯 번째는 발달이 끝난 국가, 즉 선진국이 반드시 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지구온난화 책임이 다르다. 그런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확실하고요. 우린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50년 동안 화석 연료에 의존해왔죠. 그런 산업 문명이 어쨌든 환경에 영향을 끼쳤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걸 부정하고 있다는 거야. 이건 마치 계산서를 무시하는 식사 손님과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되게 무책임하다는 걸 꾸짖는 내용의 글이 되겠죠. 자, 이해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 넘어갔고요. 팝인이란 말은 집어넣으란 얘기야. 즉 크리스마스 CD를 넣으란 얘기인데 달리 말하면 크리스마스 음악을 플레이, 즉 틀란 얘기죠.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가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밑줄 친 문장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글의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밑줄이 포함된 문장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연결어 그래서 나오죠. 접속사 as부터 해서 저 뒤에 콤마까지 묶어본다면 즉 네가 준비할 때 뭘 위해서? 너의 다음번 여름 소풍을 위해서 말이야. 다시 한번 명령문이야. 멈추란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스테레오 할 말은 음악 플레이어겠죠? 자, 멈춘 다음에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 스테레오 안에다가 크리스마스 CD를 말이지. 자, 중요한 건 지금 뭐야? 여름 피크닉입니다. 근데 왜 한겨울에 크리스마스 음악을 틀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관건이겠죠? 자, 정답의 근거를 위해서 후반부를 좀 보겠습니다. 관용적 표현으로 that being said라고 하는 건 그게 말되어지긴 하지만 즉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정도 되는 거야. 의문사 y가 나왔으니까 뒤쪽에 do랑 have to를 묶어서 왜 우리는 이때 말한 contain은 포함하다 또는 가둔다는 의미가 되겠지. 뒤에 나온 그러한 친절함을 왜 가둬야 하느냐는 얘기야. 오직 어떤 동안에? 그렇지, 1년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건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말하겠지. 자, 의문사 y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반문하는 거야. 다른 말로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있는 뭐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한 친절함이 있겠지. 아마 앞에 언급된 걸 겁니다. 이 말은 그런 친절함을 크리스마스 때만이 아니라 다른 때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물어보는 거죠. 다시 한번 y가 나옵니다. 또다시 의문문이니까 왜 우리는 가질 수 없냐는 거겠지. 바로 그러한 크리스마스 정신을 말이야. 자, 감 잡아야죠. 이때 말한 크리스마스 정신이라고 하는 게 앞에 나왔던 그러한 친절함이겠지. 바로 1년 중 매일같이 말이지. 같은 말이잖아. 왜 크리스마스 때만 이렇게 친절함을 가둬야 하느냐. 다른 말로 그런 크리스마스의 친절한 정신을 왜 1년 내내 가질 수 없느냐 라고 반문하는 거지. 아마 여기서 말한 크리스마스의 친절한 마음, 그런 친절한 정신이 바로 크리스마스 CD를 넣음으로써 생겨나는 거겠지. 우린 그걸 찾으면 되는 거야. 다음 문장 if부터 뒤에 나온 컴마까지 묶어본다면 만약 여러분이 take away란 말은 제거하는 거니까 뒤에 나온 상업주의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뒤에 and로 이어지고 나서 두 번째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즉 싸울 필요가 없다면 뭘 위해서? 선물을 위해서. 바로 쇼핑몰에서 말이지. 그러면 너는 남겨진다는 거야. 무엇과 함께? 그저 쾌활하고 즐거운 그런 태도, 마음가짐과 함께 말이지. 자, 감 잡았겠지만 지금 언급된 이 두 가지 상업주의라고 하는 게 크리스마스의 단점이란 얘기야.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 사기 위해서 쇼핑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싸운다는 얘기지. 먼저 차지하겠다고. 이런 두 가지 단점만 없다면 말이지. 크리스마스는 온통 좋은 것뿐이야. 아주 명랑하고 즐거운 태도만 남는다는 거겠지. 그러니 네가 여름 소풍을 준비할 때도 일단 크리스마스 음악을 들어봐. 그럼 너는 크리스마스의 정신인 대단한 친절함을 느낄 거야. 자, 우린 그런 친절함을 찾으면 되는 거죠. 보기에서 정답 찾아본다면 정답 5번이 갈 수가 있겠죠. 그 유명한 think of A as B 형태입니다. 즉 앞에 나온 A, 자선이라고 하는 걸 뒤에 나온 B, 즉 something으로 여기란 말이야. 아마 이때 말한 자선이라고 하는 게 앞서 언급됐던 크리스마스의 친절한 정신이 되겠지. 그런 친절한 정신인 자선이라고 하는 걸 네가 할 수 있는 무언가라고. 그것도 언제든 말이야. 1년 중에서. 여름에도 크리스마스 음악을 들으면서 1년 내내 크리스마스의 나눔의 정신, 즉 베푸는 친절함을 유지하라는 게 이걸 핵심이 되겠지. 자, 우린 공부 차원의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첫 번째 문장은 역접의 although 시작됩니다. 뒤쪽에 콤마까지 한 묶어본다면 비록 뭐뭐지만, 즉 비인칭 주어로서 지금은 여름의 한 중간이지만 주어인 나는 현재 진행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중이라는 얘기야. 분사 구문으로 크리스마스 음악을 들으면서 말이지. 자, 그럼 알겠죠? 여름이라고 해도 크리스마스 음악을 들으면서 크리스마스의 정신, 즉 친절함과 나눔의 정신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야. 다음 문장 보면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말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that year란 사실을 말이지. 그런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나사를. 풀어진 나사를 말이지. 자, 풀어진 나사가 있다는 말은 정신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뒤에 접속사 또한 나오고요. 다시 한번 병렬로 대절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뭐뭐라고. 단순히 약간 이상하다고 말이야. 바로 내 머리가 말이지. 당연하겠지. 뜨거운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음악 듣고 있는 건 정상처럼 보이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진실은 말이지. 입니다. 아마도 약간 말이야. 둘 다 맞다는 거야. 즉 작가는 자기가 약간 이상하다는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상 말이지. 주어인 나는 들어요. 크리스마스 음악을 그것도 1년 내내 듣는다는 거야. 자, 이유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 크리스마스 음악이 가져다 주기 때문이야. 다 알고 있는 사형식 수동사니까 뒤에 사람이 나오고 직접 목적으로 평화랑 위안이 나오는 거지. 이때 말한 평화 그리고 위안이라고 하는 게 앞서 봤던 크리스마스 정신에 포함되겠죠? 자, 다음 문장 이어서 보면 주어는 홀리데이 재즈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클래식 음악도 나오네요. 이런 것들은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야. 진정시켜주는 반응을 말이지. 어디에서? 그렇지 않았다면 혼돈스러운 환경에서 말이지. 셈이 늘 말하지만 otherwise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내용을 까는 게 됩니다. 즉 앞의 내용이 아니라면이라는 뜻이고요. 참고로 unless라고 하는 건 뒤에 나오는 내용을 까는 거죠. 즉 홀리데이 재즈라든가 클래식 노래가 없었다면 말이지 사실은 혼돈의 상황이었을 텐데 이 두 가지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진정시켜주는 그런 반응이 생성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이 입니다. 너무도 사실이란 얘기야. 바로 언제? 그렇지. 실제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말이야. 이 말은 뭐야? 크리스마스 음악을 듣게 되면 그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장에 beside부터 콤마까지 묶어본다면 말이지. 뒤에 있는 일상의 북적거림 그런 것에 더해서 말이야.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은 말이지. 있다는 거야. 어디 속에? 나눠주거나 보살피는 그런 마음 속에 말이지. 즉 이때 말한 나눔 그리고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되는 거겠지. 다음 문장도 계속 같은 사람들이 주어입니다. 그 사람들은 준다는 거야. 더 많은 걸 자선단체한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떨군다는 거지. 동전을 어디에다가? 양동이에다가. 종을 치는 사람들의 그것도 모든 길 모퉁이마다 흔히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자선 낭비를 말하는 거지. 잊으면 안 됩니다. 앞에 있던 디스가 뭐야? 그렇지. 크리스마스 음악을 듣는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베풀고 서로 돌보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 자선단체한테 더 많은 기부를 하게 되고 길거리 자선 낭비에 더 많은 동전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야. 우리들은 입니다. 모두가 더 친절하죠. 우리의 동료 인간들에게. 바로 언제? 그렇지. 바로 그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말이야.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되는 거죠. 모두에게 더 친절해진다는 거야. 뒤에는 봤던 내용이죠. 그렇긴 하지만 말이야.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좋은 크리스마스의 정신, 즉 친절함이라고 하는 걸 크리스마스 기간에만 가둬둬야 하는 걸까? 두 번째, 왜 1년 내내 그런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걸까? 만약 당신이 말이야 크리스마스의 유일한 단점 두 가지, 즉 상업주의를 없애고 선물 사기 위해서 쇼핑몰에서 싸우는 것만 안 한다면 너는 그저 남게 돼. 크리스마스의 명랑한 기분과 함께 말이지. 그러니 비록 여름이라고 해도 크리스마스 음악을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나눔의 마음을 가져봐. 이게 주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본다면 정답은 5번 확실하죠. 생각해봐. 자선이라고 하는 걸 너가 1년 내내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로 한번 여겨보라는 얘기입니다. 정답 확실하고요. 나머지 오답인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린 마음이 되라. 두 번째는 끌어안아라. 앞쪽에 나온 전치사 to와 뒤에 있는 전치사 of가 둘 다 같은 목적어에 묶이는 겁니다. 즉 변화하는 계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포용해라. 뭐 그런 말인데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찾아봐라. 어떤 방법을, 너 자신을 잘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을, 심지어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너 자신을 잘 대접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죠. 세 번째는 들어라. 음악을. 어떤 음악이냐면 만들어주는 너를 행복한 상태로 언제 어디서든. 이때 말한 음악은 꼭 크리스마스 음악이 아닐 수 있겠지. 또한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푸는 거니까 3번 답이 안 되겠죠. 네 번째는 믿어라. that 이하의 내용을 말이야. 동명사 주어입니다. 어디에서건 가족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가져올 거라는 것을. 너에게 행복을 말이지. 다시 말해 너의 행복이 아니라니까 4번도 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자선을 뜻하게 되겠지.
자, 이 글의 한 문장 외워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음악이 주는 평온함과 친절한 나눔의 정신을 만약 1년 내내 지속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나아질 거라는 게 이 작가의 주장이 되겠죠. 그런 여름에도 크리스마스 음악을 들으면서 나눔과 베품의 정신을 한번 일깨워봐라 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